대표님, 제가 정서지능을 공부하고 알리려고 하잖아요. 채용을 하려는 사람이나 취업하려는 사람이나 이 IQ와 EQ를 어떻게 중요도를 가지고 하면 될까요? 저는 사례 중에 영양 모델의 기원을 살펴보면 영양 모델이 처음 생긴 기원이 바로 미국 국무부에서 해외 공모 요원을 선발하는 거였어요. 아프리카에다 많이 선발했었는데 한 나라에 한 명씩 공무원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뭐로 했냐면 바로 IQ로 뽑았다고 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IQ가 잘못됐다는 거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IQ로 뽑으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잘할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똑똑한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 진짜 죽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뽑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누구한테 드렸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데비드 맥클리랜드라는 선생님에게 이 프로젝트를 드려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전에 IQ 뽑았던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우수하게 그걸 수행했느냐 평균치하고 이걸 비교해 가면서 결국에 실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결과를 했는지 이 스타 기법으로 행동 사건 면접을 보고 이걸 채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채용이 잘 되더라. 그래서 이게 영양 모델을 기반으로 하게 된 게 IQ가 잘못됐다는 것이 미 국방성이나 국무부에서 그걸 벌써 증명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IQ로 뽑아봤더니 이게 실패가 돼서 결국에 어떻게 보면 역량으로 뽑았고 그 역량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였냐면 공감력하고 특히 중요한 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EQ로 분류되는 이 정서적 역량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IQ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역량들도 보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서지능, EQ와 관련된 역량이 좀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중에도 구체적으로 자기 감정 인식, 내가 내 감정을 인식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는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에 공감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또 한 가지가 공감하고 동감이 다르더군요. 이 공감이라는 것은 엠퍼시를 의미하는 거고 이 동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싱크로나이징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슬프면 나도 슬퍼야 되는데 장례식에 가서 내가 웃으면 그건 되게 신뢰들어요.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IQ로 뽑아 보니까 실제 나중에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자기 이득적으로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EQ가 높은 친구들이 팀을 위해서 본인 공감도 하고 그리고 팀키퍼가 돼요. 팀키퍼. 팀키퍼라는 건 뭐냐면 팀을 지키는 사람. 이 IQ하고 EQ가 같이 높은 사람들이 이 팀핏이 되게 높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씩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정의를 해봤는데 IQ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라면 EQ는 사람과 함께 풀어서 성과를 내는 힘이다. 그래서 EQ라는 거는 중요한 게 혼자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함께 문제 푸는 것이 EQ다라고 저는 정의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대표님, 지금 화면에 IQ가 높아도 조직적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서 세 번째, 피드백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보이는데 IQ가 높으면 좀 방어적이 됩니까? 아무래도 네네. T 성향이 우리가 MBTI도 T 성향이 그 극T라고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극T인 경우에는 자꾸 논리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수성 훈련도 우리가 많이 받고 또 이 감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공감하는 연습도 되게 필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EQ를 우리가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게 좀 필요합니다. 그냥 자꾸 우리가 자기가 태어난 대로만 살면 성격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성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품으로 사셔야 돼요. 성품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EQ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공감하기 시작하고 I 플레이에서 벗어나서 U 플레이로 바뀌고 U 플레이에서 V 플레이가 돼요. 근데 EQ가 낮게 되면 I 플레이만 하게 되고 V 플레이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조직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리더 중에서도 자꾸 성과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다 보면 이 구성원들을 잘 배려해주지 못하고 너무 편애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구성원들 중에도 우리가 자기 논리도 너무 강하거나 타임 감정을 잃지 못하거나 피드백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어쨌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래 성장을 하고 또 오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근데 대표님 지금 정리해 주신 저 자료가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 자기 객관화가 된다. 세 번째 관계의 온도를 잇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세 번째를 조금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기 객관화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면 자기 자신을 겸양하라 하다 보니까 이 겸양이 지나치면 독이 돼 버려요. 뭐로 바뀌냐면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꾸 자기를 낮게 봐요. 근데 그걸 조절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자기 스스로를 조금 올리려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기 객관화하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보다 과장되게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요즘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비대증에 빠졌다. 자아 비대증. 뭐냐면 자아가 간이 앞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자아가 비대해진 거예요. 이게 잘 나가다 보면 오히려 이 성공과 이 오만이 이게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넘치지 않도록 과유불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늘 시청자 입장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부터 하시는 게 좋으냐면 내가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직업을 찾는다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 이게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뭐로 관점을 바꾸는 게 좋으냐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역할을 얻는다. 저도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한번 강의 좀 해주세요 했는데 거의 5만 원 받고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강의하는 것이 저는 좋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하는 게 좋아서 그때 처음 시작한 게 20년 전입니다. 처음서부터 직업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의 롤을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롤이 결국에 나중에 보면 직업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선생님 저는요 그거 뭐 계약직이라 안 해요. 저 그거 인턴십이라 안 해요. 너무 자기 자신을 잘못 보고 있다. 중요한 거는 처음서부터 내가 정규직을 꿈꾸지 마시고 내가 그냥 나의 롤을 하나 한다 생각하고 그 롤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정규직이 되고 연봉도 오르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대표님 화면에 보시면은 경력 사다리만 보지 말고 모자이크를 만들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저는 어떤 예입니까? 이제 우선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게 경력 사다리가 무너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직책도 많이 바뀌어서 프로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정도로 직책이 단순화됐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라는 말은 뭐냐면 내 경험의 조각이 하나씩 모자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마스터피스를 만드듯이 우리가 자기 삶의 걸작을 하나 내가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들이 어떻게 이게 모자이크가 될까? 그러다 보면 이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마스터피스를 찾게 되더라고요. 전체 그림을 그려보니까. 근데 경험을 한 번도 기록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경험의 조각들을 맞춰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석해 보시고 조각을 맞춰 보시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세렌디피라는 걸 얻게 돼요. 요번에 저도 여기 출연하게 된 것도 모임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이 느슨한 연대들은요.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느슨한 인맥이 느슨한 관계가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추천해 주지. 아주 진하고 막 뭐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를 추천을 잘못했다가 더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안 해주죠. 맞아. 이런 연구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느슨한 연결을 더 강화시키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약한 유대관계, 느슨한 유대관계를 무시해서 안 되겠다. 제가 진짜 약한 유대관계로 대표님을 놓치지 않고 오늘 모셔오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님 오늘 주신 내용 중에서 요 얘기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스타 기법으로 자기가 의미 있는 경험을 디테일하게 구체화시키는 게 좋아요. S가 바로 시츄에이션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뭘 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그 업무와 관련된 일을 어디서 해봤는지 그런 상황을 얘기하셔야 되고 그게 내가 주어진 일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한 일인지 문제를 해결한 건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이 3T 기법이라고 하는데 태스크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 타겟은 내가 스스로 한 일, 그리고 트러블은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했을 때. 요즘은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액션을 했는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자기를 기술하게 되면 훨씬 더 디테일한 이 기술서가 나오니까 자기 경력 기술서도 좋고요. 저는 경력 기술서를 넘어서 경험 기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입 본 자기 경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험 기술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경험을 하나하나 적다 보면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적자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면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트러블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트러블을 다 피하고 싶잖아요, 대표님.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면접에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긍정 마인드셋으로 바꿔버리면 오히려 이 면접을 내가 하나의 통과 의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에서 내가 떨어지더라도 그게 나의 피드백이다. 그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을 내 스스로 교정해서 다음에는 잘하면 다음에는 합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합격이 되더라도 2승, 3승 합격될 필요가 없어요. 1승만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한 군데에 최선을 다해서 한 군데에서 합격이 되면 거기 갈지 안 갈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면접에 두려움이 많은 디폴트를 내가 합격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디폴트라고 생각할수록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대표님 책에 보면 앞으로의 커리어의 한 가지 기준이라면 이것이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이 아니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히든 포텐셜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에 반드시 다른 걸 뭔가 배우고 다른 거를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방전이 돼버리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보어아웃도 올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아웃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방전돼 버리는 거죠. 방전되지 않도록 자기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것도 이제 시간 관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에너지 관리도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에너지는 어떤 걸과 연관이 되냐면 EQ하고도 연관이 돼요. 정서가 사실 에너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정서에 대해서 야야야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마. 그러다 보면 결국에 그 나중에 터지죠. 그리고 분노도 터질 수 있고 슬픔도 터질 수 있고 이 두려움도 터질 수 있고 공포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감정 훈련, 감정 관리 이건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제일 좋은 것이 음악을 듣는 거하고 글을 쓰는 거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긍정적인 음악을 듣는데 자기가 침체됐을 때 끌어올리는데 음악이 이제 치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글을 쓰는 거예요.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욕을 해도 되고요. 근데 이게 바로 글쓰기 치유라고 해요. 자기의 그 감정을 실어서 내가 쓰다 보면 살인도 면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이 글로 쓰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나 채용을 하려는 사람은 오늘 대표님 말씀을 꼭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도 이렇게 딱 정리해 주셨는데 대표님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채용은 스펙에서 성과 검증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IQ와 EQ는 선택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될 커리어 역량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AI 시대에 질문하고 판단하고 연결하는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감적인 사람이 우대받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도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커리어는 더 이상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배우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경험을 새로운 문제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충전은 우리 윤코치 연구소의 윤원도 박사님과 같이 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